그 아침에 그 장관님이 그 인사하시면서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재무제표를 새로이 추가하여 제출한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주의 회계 원칙하면은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 측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현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공부문에 도입될 경우에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을 통해서 예산 집행의 오류 및 비리와 부정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이제 특별히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예. 그 이제 2011년도부터 도입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것도 이렇게 재작성해서 예. 그러면은 이 발생주의 회계 원칙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입해서 시행하면 이것으로 인한 어떤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이 결산 과정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까 안정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작성돼 있는 이 결산 보고 이런 거는 그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마 초기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생주의를 올해 처음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국회에다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부 전 부처에서 이제 주도했던 그렇습니다. 그 부서는 기획재정부였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 유념해서요. 예. 필요한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예. 안정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조금 홍종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걸 제가 좀 부가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고정 항목은 뭐 우리가 이걸 봐도 좀 볼 수 있어요. 전년도에 얼마였었는데 뭐 당해 년도에는 얼마만큼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그렇게 해서 고정된 뭐 승감 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그렇게 승감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뭐 예를 들면은 피해가 있고 얼마만큼 피해가 회복됐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넘어서요. 사실 뭐 그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의 기준으로서 안정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기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어떤 뭐 테마가 있는 그 사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정부 부처에서 어떤 정책 기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보는 이런 흐름들은 전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조금만 말씀드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경제를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취하자. 이런 측면에 두고 이렇게 방점을 두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든지 재정을 집행하든지 아니면은 그 경제가 어려운 것 중에서도 특별하게 기업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서민들의 생활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정책 기조를 잡고 재정이나 이런 것들 정책을 펴보자 이렇게 조세 정책을 펴보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테마가 있는 것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훨씬 더 저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의 장점, 특히 뭐 성과 측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컴퓨터 애니악 시대의 그런 회계 수치 이게 맞나 안 맞나 누가 빼먹었나 안 빼먹었나 이런 걸 보는 구석기 시대적인 어떤 뭐 회계 감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점점 발전해 가면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조세 정책을 폈을 때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성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감세의 효과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그런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냥 주장만 하실 뿐이죠. 근데 그 수치를 주시면 수치로 보여주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그 수치나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그 경기의 양극화 이런 것들의 역으로 이렇게 훨씬 강화된 측면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감세 정책을 취하는 것 못지않게 감세를 부분적으로 철회하고라도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더 노력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정책이 심층적으로 우리가 논의되고 예산이나 결산의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당히 회계의 원칙에 충실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회계 항목 중심으로 저희가 국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뜻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좀 성질별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테마별 이런 부분을 재정 신층 사업이라고 저희가 따로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저희가 더 제출을 하고 또 국회의원과 그 정부가 그냥 공허한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감세 정책을 해서 실제로 대기업 집단이 뭐 앞장서 가지고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 저희는 역으로 똑같은 자료이겠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서로가 조정이 되지 그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차별적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그 공허하게 논쟁하는 거는 전 무의미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내년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조세나 아니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잘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둘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최근 경제가 수삼 년 이상 3년 4년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양극화가 훨씬 가속화되고 심화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서민이나 중산층이 1차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일 테고 그런 것들을 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중점적인 정책을 둬야 되는지 재정을 투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최소한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예평기금이 심한 거냐 아니냐 고환율 정책의 지속이 심한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있을 수 있는 유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 이 정도면은 그 위기 상태냐 아니냐 가계부채가 위기냐 아니냐 현금 물가가 이게 높은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좀 중점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중점을 모아서 재정이든 조세든 뭐 같은 문제들이 집행이 되고 그래야지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보면 안종범 의원님의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홍성환 의원님의 문제의식도 참여 정부가 실적을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지표나 아니면 양극화의 지표 같은 것들이 등장해야죠. 그리고 경제민주화나 양극화에서는 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회계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데서 집중하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같이 자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